당뇨 진단 후 과일을 전혀 안 드시나요? 저는 내분비내과 이진호입니다. 28년간 당뇨 환자만 진료했습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바나나 한 개 먹고 혈당이 200 넘어서 놀랐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보니 바나나 3개를 식후 바로 드셨더군요. 당연히 혈당이 오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과일은 괜찮고 어떤 건 피해야 하는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거예요. 마지막 과일은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가장 안전한 과일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실제 환자 사례들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감자와 고구마 중 어느 것이 더 달까요? 당연히 고구마죠. 고구마가 혈당을 더 빨리 올릴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할 겁니다. 놀랍게도 답은 아니다입니다. 핵심은 단맛과 혈당 상승은 별개라는 것. 28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안타까운 건 단맛만 보고 음식을 판단하는 겁니다. 단 거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냐는 분들이 많아요. 흰쌀밥을 하루 3끼 드시더라고요. 쌀밥은 혈당을 엄청 빨리 올립니다. 반대로 고구마는 달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당화지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당화지수는 같은 탄수화물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입니다. 포도당 50지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포도당 50지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포도당 50지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포도당 50지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포도당 50지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포도당 50지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포도당 50지 섭취 후 2시간 뒤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단맛으로 음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것을 안 먹는데 혈당이 왜 안 떨어지냐고 질문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흰쌀밥을 하루 3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쌀밥은 달지 않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고구마는 달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화지수는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냅니다. 포도당이 100점이라면 다른 음식은 몇 점짜리 속도일까요? 감자와 고구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자의 당화지수는 85에서 95 정도입니다. 거의 포도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고구마의 당화지수는 55에서 65 정도입니다. 감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영호 씨가 계십니다. 감자를 좋아하지만 당뇨 때문에 참고 고구마를 드시려 했습니다. 고구마가 더 달아서 안 드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셨던 거죠. 2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고구마가 훨씬 달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당뇨 환자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입니다. 당부하 지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부하 지수는 음식에 들어있는 칼로리를 말합니다. 고구마는 128칼로리, 감자는 60칼로리 정도입니다. 둘 다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론 당화지수가 중요해요. 칼로리를 소비 못하면 살이 찌고 당뇨가 악화됩니다. 혈당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혈당이 낮으면 뇌와 근육의 에너지가 부족해 위험합니다. 혈당은 에너지원입니다. 혈당이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 식사량을 줄인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당뇨의 3대 합병증은 신증, 망막증, 심혈관 질환입니다. 모두 혈관 질환이죠.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사구체 혈관이 막히면 노폐물을 걸을 수 없어 당뇨병성 심부전이 됩니다. 망막의 미세혈관이 막히면 시각신호 전달이 안 돼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혈당이 좀 높아도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산화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투여 후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것이 혈관이 막히는 주범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될 때 발생합니다. 당화 지수가 높지만 당부화 지수는 낮다는 거죠. 둘 다 봐야 합니다. 혈당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주의하세요. 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심혈관 질환은 모두 혈관 질환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 혈관을 보호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산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가 산화 손상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C 투여 시 혈관 내피 기능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비타민C 꾸준한 섭취를 항상 강조합니다.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것이 혈관이 막히는 주범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생성과 세포막 구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막습니다. 고혈당 상태는 활성산소 증가를 유발합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손상을 줄입니다. 정미숙 씨는 15년 된 당뇨 환자였지만 비타민C로 개선되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과 함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용량은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세요.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드세요. 꿀은 당뇨 환자에게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꿀의 당화 지수는 흰쌀밥보다 낮습니다. 꿀에는 몸에 좋은 효소들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복에 비타민C 드실 때 속쓰림을 예방해 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것만이라도 꼭 지키세요.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꿀 한 숟갈과 비타민C를 드세요. 당뇨 환자가 꿀을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꿀의 당화 지수는 55 정도 흰쌀밥보다 낮습니다. 꿀에는 몸에 좋은 효소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숟가락 정도만 드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과일을 선택할 때 절대 단맛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당이 들어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크게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입니다. 포도당의 당화 지수는 100입니다. 기준점이죠. 과당의 당화 지수는 19밖에 안 됩니다. 놀랍죠? 과당이 더 달콤하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립니다. 과당은 간으로 먼저 가서 천천히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당화 지수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수박은 포도당 함량이 높아 당화 지수가 높습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수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을 수시로 드시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요.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아 당화 지수가 의외로 낮아요. 수박보다 포도를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감도 과당 함량이 높아서
당화 지수가 50 정도입니다. 사과, 오렌지, 딸기는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요즘 포도 정말 달지 않습니까? 샤인머스켓 드시면 꿀이 흐르잖아요. 혈당 엄청 올릴 것 같죠? 그런데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아서 당화 지수가 의외로 낮아요. 수박보다 포도가 훨씬 달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포도를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 정말 달죠. 그런데 단감도 과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사과, 오렌지, 딸기는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어요. 당화 지수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과일 중 하나예요. 하루에 작은 사과 1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목해 주세요. 당화 지수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바나나가 달잖아요. 게다가 탄수화물 덩어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나나 달아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많아요. 그런데 바나나의 당화 지수는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당뇨의 최악의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어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일수록 저항성 전분이 많죠.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천천히 분해돼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이 정말 풍부해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압 관리도 중요한데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당뇨병에서도 바나나를 당뇨 환자가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로 분류하고 있어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화 지수가 중간 정도라고 해서 무한정 먹으면 안 됩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100칼로리 정도가 들어 있어요.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살짝 덜 익어서 노란색이면서 끝부분이 약간 초록빛을 띠는 바나나가 더 좋아요. 강화 지수가 낮아도 한 번에 3개, 4개 드시면 결국 총 칼로리가 높아지고 그게 쌓이면 살이 찌고 장기적으로 당뇨 관리에 좋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단맛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 상대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포도당 함량이 높은 수박 같은 과일은 조심하세요. 특히 여름에 주의하셔야 해요. 셋째, 과당 함량이 높은 포도, 단감, 사과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가 저항성 전분이 많아 당뇨에 더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강화 지수가 낮아도 과식을 피하세요. 칼로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과일 선택 시 단맛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많은 수박은 특히 여름에 섭취를 조심하세요. 하루 1~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과식은 절대 금물. 바나나는 영양가가 높습니다. 하루 1개 정도 드세요.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과식은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은 식후가 아닌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과일은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과일 주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생과일로 드세요.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가 혈액 속에 남아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먹은 만큼 소비하는 사람은 당뇨 관리가 수월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드신 만큼 움직이세요. 저녁 식사 후에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하듯이 걸으세요. 식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현대 문명이 움직일 기회를 많이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최동훈 씨는 당화 혈색소가 9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식사는 그대로 저녁 식사 후 꼭 30분씩 걸으세요.
지금 쉬시면 나중에 평생 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와닿으셨는지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 문명이 움직일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동훈 씨가 계십니다. 당화혈색소가 9까지 올라갔던 65세 남성분입니다.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엔 피곤하다고 하셨지만 지금 쉬면 평생 쉬셔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8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7.2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운동만 추가했을 뿐인데 좋은 변화가 온 겁니다. 섭취한 에너지만큼 소비해야 합니다. 들어온 에너지만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가 남으면 살이 찌고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더욱더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침 스트레칭, 점심 걷기, 저녁 산책.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드시고 꾸준히 움직이시면 혈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꼭 하세요. 혈당 수치만 보지 마시고 혈관 건강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 1년에 한 번 혈관 신장 안과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안과 검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 검사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평소에 혈당이 잘 관리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발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병증이 와서 발의 상처를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들과 수다도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하루 7시간 정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드시지 마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스마트폰도 자제하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켜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조심. 물은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L에서 2L 정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거르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돼요.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드세요. 현미밥, 통밀빵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생선, 두부, 콩달걀, 살코기. 채소는 몇 끼니마다 충분히 드세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아요.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콩, 달걀, 살코기는 단백질 공급에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몇 끼니마다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녹색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지만 염분은 줄이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환자는 특히 위험합니다. 당뇨 환자는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뇨가 있다고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조심하고 과당이 높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바나나도 괜찮은 과일입니다. 하루 한 개 정도 드세요.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후 30분씩만 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드신 만큼 에너지를 쓰세요. 당뇨 예방과 관리의 핵심입니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1년에 한 번 합병증 검사 꼭 받으세요.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식사.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에 약을 줄이신 분들도 많아요. 약을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는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